이 그릇 뭐예요? 빨리 안 치우고! 어머니, 혹시 오늘 일 남편한테 말하지는 않으시겠죠? 며느리는 시어머니의 귀에 대고 말했습니다. 그리고는 야릇한 미소를 지으며 조용히 시어머니의 방을 나갑니다. 그릇을 내던지고 시어머니를 학대하고 결국은 집에서 쫓아낸 며느리. 그런데 아들이 쓰러지자 벌어진 일은 상상 그 이상이었습니다. 의식불명인 남편의 전 재산을 가지고 사라진 며느리의 충격적인 반전. 과연 이 가족에게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지금부터 믿기 어려운 실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 전에 여러분은 어디서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가요? 무척 궁금합니다.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리고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제가 영상 제작할 때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바로 시작할게요. 평범한 3대 가족의 집, 부엌에서 벌어진 충격적인 사건부터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어머니, 그릇 좀 치워요! 미진의 목소리가 부엌을 가로질렀습니다. 평소와는 완전히 다른 차갑고 위협적인 톤이었습니다. 설거지를 하던 윤숙이 고개를 돌려 며느리를 바라봤습니다. 미진의 얼굴에는 지금까지 본 적 없는 차가운 분노가 서려 있었습니다. 그 순간 미진은 손에 들고 있던 머그컵을 바닥에 힘껏 내던졌습니다. 쨍그랑 날카로운 파열음과 함께 컵 조각들이 사방으로 튀어나갔습니다. 아이고, 윤숙이 깜짝 놀라며 뒤로 물러서려는 찰나 미진의 팔이 윤숙의 팔목을 향해 휘둘러졌습니다. 탁! 둔탁한 소리와 함께 윤숙이 그대로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팔목에는 금세 시퍼런 멍이 번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윤숙의 얼굴이 일그러졌지만 소리내어 울지는 않았습니다. 이 모든 장면을 식탁 밑에 숨어있던 손자 재윤이 떨리는 눈으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7살 아이의 눈에는 이해할 수 없는 공포가 가득했습니다.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도훈이 퇴근하는 소리였습니다. 미진은 재빨리 무릎을 꿇고 앉아 눈가에 인위적으로 눈물을 맺혔습니다.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변신한 것입니다. 여보, 빨리 들어와요. 미진의 목소리는 한순간에 떨리는 피해자의 음성으로 탈바꿈했습니다. 부엌으로 들어선 도훈이 바닥에 앉아 있는 어머니와 울고 있는 아내를 번갈아 바라봤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도훈이 당황하며 물었습니다. 미진이 흐느끼며 대답했습니다. 어머니가 자꾸 저한테 소리를 질러요. 나는 아무 짓도 안 했는데. 그 말에 윤숙은 바닥에 앉은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너무 당황스러웠기 때문입니다. 도훈의 시선이 어머니의 멍든 팔목에 머물렀습니다. 의아한 표정이 스쳤지만 깊이 묻지는 않았습니다. 아내의 눈물이 더 설득력 있어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날 밤 늦은 시간 윤숙은 혼자 방에서 물컵을 들어 올리려 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있었던 일의 충격으로 손이 심하게 떨려 컵을 바닥에 떨어뜨리고 말았습니다. 쨍그랑. 또다시 들리는 그 익숙한 소리에 윤숙의 온몸이 움츠러들었습니다. 오늘 오후의 악몽 같은 기억이 되살아났습니다. 복도에서 발자국 소리가 들리더니 재윤이 할머니 방문을 살짝 열고 작은 고개를 내밀었습니다. 할머니, 아파요? 할머니 울어요? 아이의 순수하고 걱정스러운 목소리였습니다. 윤숙은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답했습니다. 괜찮다. 할머니는 괜찮아. 빨리 자거라. 하지만 재윤이 방문을 닫고 돌아서자마자 윤숙의 눈에서 참았던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이게 정말 현실인지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며칠이 지나면서 미진의 행동은 더욱 치밀하고 교묘해졌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미진은 평소처럼 정성스럽게 식탁을 차렸습니다. 도훈의 그릇, 재윤의 작은 그릇,
자신의 그릇까지 깔끔하게 준비했습니다. 하지만 유독 윤숙의 밥그릇만은 의도적으로 빼놓고 차리지 않았습니다. 재윤이 식탁 의자에 올라앉으며 두리번거리며 궁금해했습니다. 엄마, 할머니 밥그릇은 어디 있어요? 할머니도 배고플 텐데요. 아이의 당연하고 순수한 질문에 미지는 능숙하게 거진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할머니는 지금 다이어트 중이시잖아, 재윤아. 건강을 위해서 소식하신대. 완전한 거짓말이었습니다. 부엌 입구에 서서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보던 윤숙은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하지만 손자 앞에서 문제를 일으키고 싶지 않아 조용히 돌아섰습니다. 윤숙은 서재 구석진 자리에 홀로 앉아 편의점에서 사온 도시락 하나로 허기를 달랬습니다. 먹는 둥 마는 둥 하면서도 자꾸만 벽에 걸린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도훈이 대학교를 졸업할 때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환하게 웃고 있는 아들의 모습이 지금은 너무도 멀게 느껴졌습니다. 내가 이 아이를 이렇게 정성껏 키웠는데. 윤숙은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목구멍이 메어오고 가슴 한편이 먹먹했습니다. 30년 넘게 기른 아들이 이렇게 낯설 수가 있을까요? 정말로 자신이 뭔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일까요? 혼란스러운 마음에 밥맛도 나지 않았습니다. 저녁 늦은 시간 도훈이 어머니 방 문을 두드렸습니다. 엄마, 괜찮으세요? 저녁도 안 드시고. 문 너머로 들리는 아들의 목소리였습니다. 여전히 걱정하는 톤이었습니다. 윤숙은 벽을 등진 채 힘겹게 대답했습니다. 응, 몸이 좀 안 좋아서 일찍 누웠다. 걱정하지 마라. 하지만 그 말이 끝나자마자 작은 흐느낌이 새어나왔습니다. 도훈은 문 앞에서 잠시 머뭇거렸습니다.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이 들었지만 확실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럼 푹 쉬세요라고 말하고 발걸음을 돌렸습니다. 그날 자정이 넘은 시간 집안이 조용해지자 미진이 윤숙의 방에 살금살금 들어왔습니다. 윤숙이 잠든 척 누워있자 미진이 침대 옆에 바짝 다가와 차가운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어머니, 혹시 오늘 일 남편한테 말씀하시지는 않으시겠죠? 말씀하시면. 미진이 잠시 말을 끊었다가 더욱 차갑게 이어갔습니다. 더 힘들어지실 거예요. 아시죠? 이것은 명백한 협박이었습니다. 윤숙의 온몸이 굳었지만 숨죽이며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미진은 빙긋 웃으며 조용히 방을 나갔습니다. 어둠 속에서 윤숙의 눈이 번뜩 떠졌습니다. 이제 정말로 무서워지기 시작했습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던 윤숙은 마침내 용기를 내어 아들 도훈에게 모든 진실을 털어놓기로 굳게 결심했습니다. 도훈이 저녁을 먹고 거실 소파에 앉아 TV를 보고 있을 때였습니다. 윤숙은 떨리는 마음을 진정시키며 아들 옆에 앉았습니다. 도훈아, 엄마가 할 말이 있다. 윤숙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습니다. 미진이가 나를 때리고 협박해. 윤숙은 며칠 전 부엌에서 있었던 일, 식사를 주지 않는 일, 한밤중에 와서 협박했던 일들을 차근차근 구체적으로 설명했습니다. 팔목의 멍도 보여주며 증거를 제시했습니다. 하지만 도훈의 반응은 윤숙이 간절히 바랐던 것과는 정반대였습니다. 엄마, 그럴 리가 없어요. 도훈이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미진이가 왜 그런 일을 해요? 말도 안 되잖아요. 도훈의 어조에는 어머니를 의심하는 뉘앙스가 깔려 있었습니다. 엄마가 뭔가 오해하신 거 아니에요? 아니면 착각하신 거라든지. 이 말을 들은 윤숙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도훈아, 엄마가 거짓말을 하겠니? 엄마가 왜 이런 말을 지어내겠어? 윤숙의 목소리가 간절하게 떨렸습니다. 하지만 도훈은 더욱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는 원래 예민하셨잖아요. 특히 며느리한테는 더 그러시고요. 이제 좀 그만하세요. 그 말을 들은 순간 윤숙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자신이 직접 낳고 30여 년간 정성껏 기른 아들이 며느리의 편을 들고 있었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아들이 자신을 거짓말쟁이로 여기고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래, 내가 그렇게 생각한다면. 윤숙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바로 이 순간 어머니를 쫓아내려는 며느리의 계획이 성공하는 듯 보였습니다. 무엇을 더 말해봐야 소용없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아들의 믿음을 이미 잃어버린 상황에서 아무리 진실을 말해도 의미가 없었습니다. 그날 밤 윤숙은 혼자 방에서 조용히 짐을 쌌습니다. 많지 않은 옷가지와 몇 가지 생필품들을 작은 가방에 담았습니다. 오래된 사진 몇 장도 챙겼습니다. 새벽 5시, 아직 모든 식구들이 잠들어 있을 때 윤숙은 말없이 집을 나섰습니다. 차가운 새벽 공기가 얼굴을 스쳤지만 마음은 더욱 차가웠습니다. 찾아간 곳은 동네 끝자락에 있는 허름한 단칸방 원룸이었습니다. 보증금 50만 원, 월세 30만 원짜리 방이었습니다. 겨울바람이 창문 틈새로 스며들어와 온몸을 파고들었습니다. 윤숙은 빈 방 한가운데 털썩 주저앉아 한동안 아무것도 하지 못했습니다. 이게 내 인생의 마지막인가? 쓸쓸하고 서글픈 혼잣말이 허공에 흩어져 갔습니다. 며칠 후 도훈의 회사에서 예상치 못한 비극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연일 계속된 야근과 스트레스에 시달리던 도훈이 중요한 회의 도중에 갑자기 쓰러진 것입니다. 부장님, 부장님. 동료들의 다급한 외침이 회의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의식을 잃으셨어요. 빨리 구급차 불러요. 응급실로 실려간 도훈은 정밀 검사 결과 과로로 인한 급성 스트레스 반응으로 진단받았습니다. 의료진은 즉시 보호자에게 연락을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아내 미진의 휴대폰은 계속 꺼져 있었고 집 전화도 받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따르릉, 따르릉. 허공에 울리는 전화벨 소리만이 병원 복도에 쓸쓸하게 메아리 쳤습니다. 간호사들은 환자의 지갑에서 어머니의 연락처를 찾으려 했지만 윤숙은 이미 집을 나간 상태였습니다. 다음 날 오후가 되어서야 미진이 마지못해 병원에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모습은 위급한 상황에 처한 남편을 걱정하는 아내의 모습이 전혀 아니었습니다. 간병인이 도훈의 상태와 필요한 치료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는 동안에도 미진은 휴대폰 화면만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마치 더 중요한 일이 있다는 듯이 말입니다. 병원비는 보험으로 다 처리되죠? 미진이 차갑고 무신경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저는 곧 중요한 약속이 있어서 자주 못 올 것 같아요. 간병인 선생님이 잘 부탁드려요. 이 말을 들은 간병인의 눈썹이 깊게 찌푸려졌습니다. 이런 보호자는 30년 간병 경력에도 처음 봤기 때문입니다. 남편이 의식불명 상태인데도 이렇게 냉담할 수 있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이틀 후 더욱 충격적이고 믿기 어려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간호사가 정기 순찰을 위해 병실로 들어왔을 때 침대 옆 서랍이 완전히 텅 비어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도훈의 지갑, 모든 신용카드, 통장, 인감도장, 각종 중요 서류들이 흔적도 없이 사라져 있었습니다. 미진도 함께 자취를 감췄습니다. 보호자분은 어디 가셨나요? 연락이 안 되는데요. 간호사가 당황하며 다른 직원들에게 물어봤지만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어머니를 쫓아낸 며느리가 이번에는 아들이 쓰러지자 전 재산을 가지고 달아난 것입니다. 병실에는
의식을 잃은 도움과 답답한 정적만이 흘러넘쳤습니다. 남편이 생사를 오가는 위급한 상황에서 돈과 귀중품을 챙겨 달아난 것입니다. 이보다 더 잔인하고 비정한 배신이 또 있을까요? 병원 직원들도 이런 경우는 처음이라며 혀를 찼습니다. 윤숙은 얼음장처럼 차가운 단칸방에 작은 전기장판 하나를 깔고 털 담요를 둘러쓴 채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방 안은 매서운 냉기로 가득했고 바람이 불 때마다 오래된 창문이 덜그덕거리며 더욱 차가운 공기를 실내로 불어넣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윤숙의 표정에는 지금까지 느껴보지 못했던 묘한 평온함이 스며들어 있었습니다. 적어도 이곳에서는 눈치를 보지 않아도 됐고 누군가의 협박에 떨 필요도 없었고 거짓말에 시달리지도 않았습니다. 자유로웠습니다. 비록 춥고 외롭지만 진정한 자유였습니다. 며칠이 지나면서 단칸방의 혹독한 추위가 70대 노인의 몸을 가차없이 괴롭혔습니다. 관절마다 쑤시고 아팠으며 특히 새벽 시간에는 추위 때문에 잠을 이루기 어려웠습니다. 그래도 윤숙은 꾹 참았습니다. 이 정도 추위는 참을 수 있어. 마음의 고통보다는 훨씬 낫지. 스스로를 위로하며 다독였습니다. 전기장판 위에서 몸을 웅크리고 뜨거운 물을 조금씩 마시며 추위를 견뎠습니다. 때로는 근처 찜질방에 가서 하루를 보내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하루하루를 버텨나갔습니다. 어느 날 오후 윤숙은 장을 보러 나갔다가 동네 슈퍼 앞 낡은 벤치에 잠시 앉아 쉬고 있었습니다. 그때 마침 한 가족이 손을 잡고 지나갔습니다. 젊은 아버지가 2~3살 된 아이를 어깨에 업고 어머니가 그 옆에서 아이의 작은 손을 잡으며 함께 웃고 있는 평범하고도 따뜻한 모습이었습니다. 그 당연해 보이는 일상의 풍경이 윤숙의 마음을 예리하게 후벼 팠습니다. 문득 도훈이 어렸을 때의 기억이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자신도 저렇게 아들의 손을 잡고 함께 웃으며 걸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손자 재윤의 천진한 웃음소리도 그리워졌습니다. 혹시 재윤이 할머니를 찾고 있지는 않을까? 윤숙의 눈시울이 뜨거워지며 붉어졌습니다. 하지만 윤숙은 금세 고개를 들어 올렸습니다. 눈물을 닦고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괜찮다. 윤숙이 단호하게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다시는 그 집으로 돌아가지 않을 거야. 구걸하며 살지도 않을 거고. 차가운 겨울바람이 얼굴을 스쳤지만 윤숙의 마음속에는 이상한 해방감이 피어올랐습니다. 아무에게도 의존하지 않고 굽신거리지 않고 자신의 힘과 의지로만 살아가겠다는 결심이 단단해졌습니다. 비록 어렵고 외로울지라도 당당하게 살아가겠다는 각오였습니다. 그런데 열흘쯤 지난 어느 날 오후 윤숙의 오래된 휴대폰이 갑자기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지만 받아보니 병원에서 걸려온 급한 전화였습니다. 혹시 도훈 씨 어머님이시죠? 환자분이 뇌출혈로 응급실에 계신데 보호자분과 연락이 전혀 안 돼서요. 간호사의 다급한 목소리가 윤숙의 온몸을 순식간에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아들에 대한 서운함과 원망이 있었지만 생명이 위급하다는 소식에 윤숙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무엇보다 뇌출혈이라는 말이 너무나 무서웠습니다. 윤숙이 급하게 병원에 도착했을 때 의료진들이 놀라며 달려왔습니다. 어머님, 정말 다행이에요. 며느님과는 계속 연락이 안 되고 계시더라고요. 간호사가 안도하며 말했습니다. 환자분이 뇌출혈로 쓰러진 지 벌써 사흘이 됐는데 보호자가 없어서 치료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어요. 윤숙은 깜짝 놀랐습니다. 미진이가 안 왔다고요? 정말로요? 의료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첫날 아주 잠깐 오셨다가 그 후로는 전화도 받지 않으시고 아예 연락이 두절됐어요. 윤숙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아무리 사이가 나빠도 남편이 생사를 오갈 때 어떻게 사라질 수 있을까요? 윤숙은 도훈의 상태를 확인한 후 집으로 돌아가 미진의 행적을 추적해 봤습니다. 서랍장을 하나씩 열어보니 충격적인 현실이 그대로 드러났습니다. 도훈 명의의 모든 통장이 사라져 있었고 대신 은행에서 발급받은 거래 내역서들이 어지럽게 흩어져 있었습니다. 잔고는 모두 제로였습니다. 적금도 주식도 심지어 비상금까지 모든 것이 깨끗하게 사라져 있었습니다. 또한 도훈이 아끼던 시계, 반지 같은 귀중품들도 모두 없어져 있었습니다. 미진이 의식불명 상태인 남편의 모든 재산을 챙겨 달아난 것이었습니다. 이게 내 진짜 정체였구나. 윤숙의 목소리가 분노로 떨렸습니다. 내 아들을 이용해서 돈만 챙기고 달아나다니. 윤숙의 눈에서 분노와 절망의 눈물이 동시에 흘렀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묘한 안도감도 들었습니다. 자신을 학대하고 괴롭혔던 며느리의 진짜 정체가 마침내 세상에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이제 도훈이도 알겠지. 엄마 말이 얼마나 정확했는지를. 윤숙은 주먹을 꽉 쥐며 이를 악물었습니다. 윤숙은 더 이상 망설이지 않고 다시 집으로 돌아와 아들의 간병과 재활치료를 전담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뇌출혈의 후유증으로 도훈의 몸 오른쪽이 마비되어 걷기는 물론 말하기조차 어려운 상태였습니다. 윤숙은 하루 종일 병원과 집을 오가며 묵묵히 아들을 돌봤습니다. 물을 한 숟가락씩 떠서 먹여주고 재활 운동을 도와주고 대소변까지 처리해 주었습니다. 며느리에게 당했던 서운함과 아들이 자신을 믿지 않았던 상처가 있었지만 아픈 자식 앞에서 그런 감정들은 모두 접어두었습니다. 결국 아들은 아들이었고 어머니는 어머니였습니다. 손자 재윤이 학교에서 돌아와 조심스럽게 할머니에게 물었습니다. 할머니, 엄마는 진짜로 언제 와요? 친구들이 엄마는 어디 갔냐고 자꾸 물어봐요. 아이의 순수하고 간절한 질문에 윤숙은 마음이 아팠습니다.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정말 막막했습니다. 아직 어린아이에게 엄마가 아빠의 돈을 훔쳐서 달아났다고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요? 재윤아. 윤숙이 아이의 작은 손을 따뜻하게 잡으며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엄마는 아마 다시 오지 않을 거야. 이제 할머니랑 아빠랑 셋이서 살아야 해. 아이의 커다란 눈이 흔들렸지만 윤숙은 거짓말보다는 진실을 말해주는 것이 옳다고 생각했습니다. 의식이 돌아온 도훈은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거울을 요구했습니다. 간병인이 건네준 손거울 속에는 완전히 달라진 자신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한쪽 입꼬리가 내려가 있고 말도 어눌하게 나오고 팔도 제대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정신만은 그 어느 때보다 또렷했습니다. 아내가 자신을 버리고 재산을 모두 가지고 달아났다는 현실, 그리고 어머니에게 했던 모든 말들이 얼마나 잘못되었었는지를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어머니는 처음부터 끝까지 진실만을 말씀하셨는데 자신은 그 진실을 외면하고 거짓에 속아 살았던 것입니다. 도훈은 떨리는 손으로 조용히 턱을 들어 올렸습니다. 이제라도 모든 것을 바로잡아야 한다는 절박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어머니께 진심으로 사죄하고 다시는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겠다는 결심을 세웠습니다. 윤숙은 오래된 앨범을 꺼내어 먼지를 털고 차례차례 펼쳐보았습니다. 도훈이 걸음마를 떼던 모습, 초등학교 입학식 사진, 대학교 졸업식에서 환하게 웃고 있는 모습들이 세월의 흔적과 함께 고스란히 남아 있었습니다. 재윤이 태어났을 때 온 가족이 함께 찍은 사진도 있었습니다. 그 시절에는 정말 행복했었는데 미진이 함께 찍힌 사진들도 여러 장 있었지만 이제 그 사진들 속 미진의 미소조차 가짜로 보였습니다.
그래도 좋은 추억들이 더 많았는데 윤숙이 쓸쓸한 미소를 지으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나쁜 기억들 때문에 좋았던 시절마저 모두 더럽혀지는 것 같아 안타까웠습니다. 병원 복도 한편에서 재윤은 다른 아이들이 엄마, 아빠와 함께 손을 잡고 다니는 모습을 부러운 눈으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특히 다른 엄마들이 아이에게 간식을 주고 머리를 쓰다듬어주는 모습을 볼 때면 가슴 한구석이 시렸습니다. 이제 겨우 7살인 아이에게는 엄마 없는 현실이 너무나 무겁고 버거웠습니다. 재윤은 아무도 보지 않는 복도 구석에서 벽에 기대어 작은 어깨를 떨며 조용히 훌쩍이고 있었습니다. 울음소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들릴까봐 입을 꾹 다물고 눈물만 흘리고 있었습니다. 윤숙이 우연히 재윤을 발견하고 조용히 다가가 아이 곁에 앉았습니다. 재윤아, 울고 싶으면 울어도 돼. 윤숙이 아이의 등을 부드럽게 두드려주며 따뜻하게 말했습니다. 울고 나면 마음이 한결 가벼워질 거야. 그리고 할머니가 항상 내 곁에 있을게. 아이는 마침내 할머니의 품에 안겨서 한참 동안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그동안 혼자 참고 견뎠던 모든 슬픔과 외로움이 눈물과 함께 쏟아져 나왔습니다. 윤숙의 따뜻한 손길과 포근한 품이 아이의 상처받은 마음을 천천히 달래주었습니다. 이제 괜찮다, 재윤아. 할머니가 있잖니. 그날 밤 모든 일이 정리된 후 윤숙은 달빛이 은은하게 드는 창가에 무릎을 꿇고 앉아 조용히 기도를 올렸습니다. 하늘에 계신 주님, 이 힘든 시간을 견딜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이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라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우리 가족이 다시 진정한 행복을 찾을 수 있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달빛이 윤숙의 주름진 얼굴을 부드럽게 비추며 고요한 평화로움을 선사했습니다. 오랜만에 마음의 평온을 느꼈습니다. 시퀀스 9 새로운 시작 2400만 2700 함께하는 일상, 작은 행복의 발견, 가족의 온기. 몇 주가 지나면서 세 사람만의 새로운 일상이 자리를 잡기 시작했습니다. 재윤은 학교에서 돌아오면 할머니와 함께 아빠를 위한 도시락을 정성스럽게 준비했습니다. 할머니, 아빠가 계란말이를 제일 좋아하니까 이거 꼭 넣어주세요. 아이의 밝고 씩씩한 목소리에 윤숙도 덩달아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재윤은 이제 엄마가 없다는 현실을 조금씩 받아들이고 있었고 오히려 할머니와 더욱 끈끈한 유대감을 형성해가고 있었습니다. 아이의 적응력은 어른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강했습니다. 병원에서 도우는 하루하루 재활치료에 성실히 참여했습니다. 비록 진전은 더뎠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재윤이 병문안을 올 때면 도우는 떨리는 손으로 젓가락을 들어 아들에게 밥을 먹여주려 노력했습니다. 오늘은 아빠가 재윤이 밥 먹여줄게. 아직 손놀림이 많이 서툴고 가끔 밥알을 흘리기도 했지만 아들을 향한 아버지의 마음만은 그 어느 때보다 진실했습니다. 재윤이 아빠 손이 떨려요. 라고 깔깔 웃으며 말할 때마다 그 천진한 웃음소리가 병실의 무거운 분위기를 순식간에 밝고 따뜻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세 사람은 작은 병실 안에서 함께 식사하며 소소한 일상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재윤의 학교 이야기, 할머니의 어린 시절 추억담, 도훈의 회복 과정에 대한 희망찬 계획들. 비록 예전처럼 완벽하지는 않았지만 이것이야말로 진짜 가족의 모습이었습니다. 서로를 진심으로 아끼고 걱정하는 마음, 함께 어려움을 이겨나가려는 의지, 그것이 가족의 진정한 의미였습니다. 창밖으로는 따뜻한 봄 햇살이 환하게 들어오고 있었고 나뭇가지에서는 새들의 경쾌한 지저귐이 들려왔습니다. 정말로 봄이 오고 있었습니다. 윤숙은 이런 소박하지만 진실한 순간들이 얼마나 소중하고 값진 것인지를
새삼 깨달았습니다. 시퀀스 10희망의 씨앗 2700만 3천, 텃밭의 새 생명, 진심 어린 사과, 용서의 힘. 따뜻한 봄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자 윤숙은 집 뒤편에 버려진 공터에 작은 텃밭을 일구기 시작했습니다. 삽으로 딱딱하게 굳은 땅을 파고 돌멩이들을 골라내고 비료를 섞어가며 정성스럽게 땅을 고루했습니다. 그리고 상추, 토마토, 고추, 당근 등 다양한 채소 씨앗들을 하나하나 심어 나갔습니다. 씨앗을 심으면 언젠가는 분명히 싹이 트고 열매를 맺을 거야. 윤숙의 손에는 흙이 묻었지만 마음만은 희망으로 가득했습니다.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는 설레는 기분이었습니다. 텃밭을 가꾸는 일은 단순히 채소를 기르는 것이 아니라 미래에 대한 희망을 키우는 일이기도 했습니다. 도훈의 몸 상태가 조금씩 호전되어 간단한 대화가 가능해지자 그는 어머니에게 지금까지 마음속에 담아두었던 진심 어린 사과의 말을 건넸습니다. 엄마, 정말 죄송해요. 도훈의 목소리는 감정으로 떨리고 있었습니다. 제가 얼마나 바보 같았는지 이제야 깨달았어요. 엄마 말씀을 믿지 않고 미진이 편만 들었던 것. 정말 돌이킬 수 없는 실수였어요. 그동안 속으로만 사귀고 있던 후회와 자책의 말들이 터져나왔습니다. 엄마가 그렇게 고통받고 계셨는데 아들인 제가 전혀 알아차리지 못했어요. 정말 불효자예요. 윤숙은 아들의 떨리는 손을 두 손으로 포근하게 감싸며 따뜻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제라도 내가 깨달았으니 그것으로 충분하다. 윤숙의 목소리에는 원망이나 분노 대신 깊은 사랑과 용서가 담겨 있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실수를 할 수 있어. 중요한 것은 그 실수에서 배우고 다시 일어서는 거지. 그 말을 들은 도훈의 눈에서 감사와 안도의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어머니의 무조건적인 용서가 얼마나 큰 은혜이고 선물인지 온몸으로 느꼈습니다. 엄마, 다시는 엄마를 실망시키지 않을게요. 정말로 새 사람이 되겠어요. 시퀀스 10일 마지막 유혹 3천만 3300. 미진의 재등장, 가짜 눈물의 호소, 단호한 거절. 그런데 평화로운 일상이 계속되던 어느 날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 벌어졌습니다. 사라졌던 미진이 갑자기 병원에 나타난 것입니다. 그녀는 예전과는 완전히 다른 초라하고 비참한 모습이었습니다. 값비싼 명품 옷과 반짝이는 액세서리는 온데간데였고 헝클어진 머리에 초췌한 얼굴, 그리고 싸구려 옷차림이었습니다. 미진은 병실 문 앞에서 한참을 주저하다가 천천히 들어와 눈물을 뚝뚝 흘리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도 정말 힘들었어요. 그녀가 털어놓은 이야기는 충격적이었습니다. 도훈의 돈을 가지고 달아난 후 한 남자를 만나 동거하며 그 돈을 모두 탕진했다는 것입니다. 그 남자가 투자한다고 해서 믿었는데 전부 사기였어요. 돈도 다 잃고 저만 버리고 달아났어요. 미진의 목소리는 간절하고 애절했습니다. 하지만 그 눈물이 진짜 후회인지 아니면 또 다른 계산인지 분간하기 어려웠습니다. 이미 너무 많은 거짓말과 배신을 저질렀기 때문에 그녀의 어떤 말도 믿기 어려웠습니다. 미진은 도훈의 침대 곁으로 다가가 그의 손을 잡으려 했습니다. 여보, 제발 다시 한 번만 기회를 줘요. 저 정말 뉘우치고 있어요. 미진이 더욱 간절하게 호소했습니다. 돈 같은 건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 가족이 함께 있는 게 제일 중요한 거잖아요. 하지만 이미 그녀의 진짜 모습을 알게 된 도훈에게는 더 이상 그런 말들이 통하지 않았습니다. 도훈은 미진의 손을 조용히 뿌리치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더 이상 속지 않겠다는 확고한 의지의 표현이었습니다. 윤숙이 조용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미진아, 넌 우리가 가장 힘들고 절망적일 때 등을 돌렸어. 윤숙의 눈빛은 차갑고 날카로웠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용서할 수 없는 일인데 의식불명인 남편의 돈을 모두 가져가서 다른 남자와 탕진했다고? 그런 배신은 절대로 용서받을 수 없는 거야. 도훈도 충격적인 진실에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자신이 평생 모은 돈이 아내와 딴 남자의 향락비로 사라진 것입니다. 정말 끝까지 나를 우롱했구나. 돈만 아니라 나라는 사람 자체를 우습게 본 거야. 미지는 더욱 울부짖으며 용서를 빌었지만 윤숙과 도훈의 마음은 이미 굳어져 있었습니다. 이제 우리 가족에게는 내 자리가 없어. 다시는 나타나지 마. 결국 미지는 울면서 병원을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뒷모습을 보며 윤숙은 잠깐 복잡한 감정을 느꼈지만 후회하지는 않았습니다. 진정한 가족은 어려울 때 함께하는 사람들이지 좋을 때만 나타나는 사람들이 아니니까요. 병실은 다시 조용해졌지만 이번에는 진정한 평화와 안정감이 흘렀습니다. 시퀀스 12 따뜻한 결말 3300만 3600 봄날의 완전한 화해, 진짜 가족의 의미, 희망찬 미래. 계절이 바뀌어 본격적인 봄이 찾아왔습니다. 윤숙이 정성스럽게 가꾼 텃밭에는 파릇파릇한 새싹들이 사방으로 돋아나기 시작했습니다. 상추는 이미 한 뼘 정도 자랐고 토마토 모종들도 건강하게 뿌리를 내리고 있었습니다. 따뜻한 오후 햇살이 온 마당을 환하게 비추는 가운데 윤숙, 도훈, 재윤 세 사람이 텃밭 옆에 놓인 나무 평상에 나란히 앉아 여유로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도훈의 몸도 꾸준한 재활 치료 덕분에 많이 회복되어 이제는 지팡이의 도움만 있으면 혼자서도 걸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가족 간의 마음의 상처들이 모두 아물어가고 있다는 것이 가장 큰 변화였습니다. 도훈이 따뜻한 봄바람을 맞으며 어머니를 바라보고 진심이 담긴 약속을 했습니다. 엄마, 앞으로는 절대로 엄마를 혼자 두지 않을게요. 그리고 다시는 엄마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일도 없을 거예요. 그의 목소리에는 깊은 다짐과 각오가 서려 있었습니다. 지난 일들을 생각하면 정말 부끄럽고 후회스러워요. 제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이제야 뼈저리게 깨달았거든요. 도훈의 눈가가 또다시 촉촉해졌습니다. 그동안 어머니가 얼마나 많은 고통과 외로움을 혼자서 감당해야 했는지 생각할 때마다 가슴이 아팠습니다. 윤숙은 아들의 진심을 느끼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 미소에는 모든 것을 용서하고 받아들이는 어머니의 무한한 사랑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제 그런 슬픈 이야기는 그만하자꾸나. 윤숙이 아들의 어깨를 다정하게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앞으로는 우리 세 식구가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일만 생각하면 돼. 그게 가장 중요한 거야. 재윤이 할머니와 아빠 사이에 폭 껴안으며 천진하게 웃었습니다. 할머니, 우리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같이 살 거죠? 헤어지면 안 돼요. 아이의 순수하고 간절한 말에 윤숙이 재윤의 머리를 부드럽게 쓰다듬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럼 할머니가 우리 재윤이를 어디 보내겠니? 우리는 가족이잖아. 세 사람은 텃밭에서 자라나는 새싹들을 바라보며 앞으로의 계획을 세웠습니다. 도훈은 몸이 완전히 회복되면 새로운 일을 시작할 계획이었고 재윤은 할머니와 함께 더 큰 텃밭을 만들어 보고 싶다고 했습니다. 윤숙은 그저 이 소중한 가족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기만을 바랐습니다. 멀리서 들려오는 새소리와 바람에 흔들리는 나뭇잎 소리가 평화로운 봄날의 정취를 더해 주었습니다. 세 사람의 얼굴에는 모두 희망찬 미소가 번져 있었습니다. 어려움을 함께 이겨내며 더욱 단단해진 가족의 유대감이 따뜻한 봄 햇살처럼 이들을 포근하게 감싸주었습니다.
진정한 가족이란 이런 것이구나. 서로를 진심으로 아끼고 보살피며 어떤 시련이 와도 함께 맞서 나가는 것. 그것이야말로 돈으로도 살 수 없는 가장 귀중한 보물이었습니다.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 여러분은 어떻게 보셨나요? 댓글에 여러분의 의견을 적어 서로 공유해 주세요. 그럼 내일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